여러분, 폐업 지원금이 역대 최고라. 참 미치겠다. 그죠? 여러분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를 보면 여러분도 깜짝 놀라실 거예요.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노란우산 공제 폐업 지원금 증가율입니다. 57.63%입니다. 굉장히 많이 늘었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노란우산 공제라는 것은요,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라서 2007년부터 중소기업 중앙회가 운영하는 공제제도입니다. 뭐 소상공인이나 소기업들이 폐업이나 그리고 퇴임, 사망할 때 퇴직금이나 목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자금이거든요. 쉽게 말하면 폐업, 퇴임, 사망 모두 다 가게를 접는다는 뜻이죠. 폐업을 한다는 뜻이죠. 그런데 이 폐업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53.67%가 늘어났다는 건 여러분, 이게 코로나19 이전 대비해서요, 진짜 최악이 된다는 이야기가 저는 틀리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려워지고 있다는 이야기니까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진짜 폐업 말고는 답이 없다. 줄폐업이 일어난다. 그런 것들이 다 현실이 되고 있다는 거 제가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만큼 지금 상황이 어려워지니까요. 실질적으로 한번 보실래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게 제가 자꾸 위기 한다. 줄폐업한다. 부정론만 많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경제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노란우산 공제 폐업 공제금 총 지급액입니다. 2019년에 6,142억 원입니다. 그런데 2022년은 보세요. 9,681억 8,900만 원입니다. 그러면 실제로 6,142억에서 9,681억까지 늘었으니까 57.63%가 늘어난 건 맞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건 맞습니다. 결국 말입니다. 결국 2020년 지나서 이게 통제 방역을 2년 1개월 동안 했잖아요. 제가 이거 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경제 다 무너진다. 그 말씀 드렸어요. 실제입니다. 2021년에 7,282억 원의 이게 폐업 지원금이 2021년에는 9,040억까지 늘어나잖아요. 게다가 2021년에 9,040억 원이 2022년 9,681억 원까지 늘어나고요. 2023년은 어떻게 될까요? 2023년도 늘어날 겁니다.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고요? 지금 사업하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결같이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삼고 때문에 못 살겠다예요. 삼고 때문에. 게다가 이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때문에 지금 사업을 빨리 접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삼고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자 폭탄 장난 아니잖아요. 고금리 말입니다. 여기에다가 고환율은 어떻습니까? 이게 물건을 사입할 때 다 올라가 있어요.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안 올라간 게 없습니다. 그러니 이게 고금리나 고환율은요 진짜 문제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고물가 장난 아닙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이게 소기업이나 중소기업 여기에다가 자영업자는요 지금 주 52시간제도 지금 도입을 해야 돼요. 주 52시간제도. 주 52시간제 도입하면요 못 살아난다는 거예요. 못 살아난다. 게다가 말입니다. 최저임금은 또 얼마나 올랐습니까? 올해 같은 이 최악의 순간에도 5%가 올랐어요. 진짜 제가 그랬잖아요. 최저임금위원회 정신없는 사람들이라고. 그 사람들 교수가 맞는지 모르겠다고. 시장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도 못하는 죄송합니다. 그런 표현 쓰겠습니다. 덩신 같은 사람들이다. 오로지 말입니다. 이념에 얽매여서 이념만 따라가는 그런 쫄부들이다. 실제 그렇습니다.
이게 시장의 원칙에 따라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념, 이데올로기에 맞춰서 이게 만들어 간다는 것은 결국 시장을 망치는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망치고 있습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요 죽어납니다. 죽어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자영업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아시는 가락곰탕 월 매출액이 얼마입니까? 3,800만 원이에요. 그런데 적자가 나요. 왜 적자가 날까요? 식재료비 올라갔죠. 인건비 올라갔죠. 월세 올라가죠. 세금 올라가죠. 간접비 올라가죠. 안 올라가는 게 없거든요. 공과금까지 다 올라가니까. 그러니 이게 버티기가 쉽지 않죠. 3,800원에 3,800만 원의 매출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말입니다. 상황이 진짜 나빠진다는 사실이고요. 더더욱이나 여러분 폐업 지원 건수는 줄어들었어요. 건수는 줄어들었는데 금액은 늘어났습니다. 당장 말입니다. 보시면 2021년 지원 건수가 9만 5,462건입니다. 2022년에는 9만 1,148건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이 기간에 지급액은 늘어났습니다. 9,040억에서 9,681억 원으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여러분 공제를 오랫동안 부었던 사람들이 폐업을 한다는 뜻이에요. 공제를 오랫동안 부었던 사람들이 수십 년씩 자영업자, 소상공인, 소기업을 운영하던 사람들이 이제 가게를 접는다 이런 뜻이에요. 기업을 접는다 이런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국 못 버틴다. 줄폐업이 아니라 무더기 폐업이다. 이 말씀도 드렸습니다.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거다. 그 말씀도 드렸어요. 실물경제가 지금 최악이다. 그 말씀 여러 번 드리고 있습니다. 실제 그게 현실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 소기업들은요. 지금처럼 물가도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인건비도 오르고 여기에다가 월세 공과금까지 오르니까 폐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폐업 말고는 선택지가 없어졌다. 그러니 얼마나 심각한 이야기인지 아마 여러분들도 짐작하실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말입니다. 심지어 어떤 이야기를 하나 하면요. 누가 사업하겠니? 왜요? 이렇게 물었더니 아니 적금금리가 7 내지 8%까지 주는 데가 많은데 적금금리가 예금금리 말고요. 적금금리가 7 내지 8%가 주는 데가 많은데 지금 사업에서 7 내지 8% 이익 낼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차라리 폐업을 하고 그 돈을 적금을 드는 게 낫다. 계속해서. 그게 오히려 더 낫다는 이야기까지 할 정도니 상황이 진짜 어렵다는 이야기가 맞죠. 제가 실물경제 무너진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진짜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게다가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점포 철거 지원금 추이 보세요. 건수로 보면 2019년에 6,503건이었습니다. 2021년에 2만이에요. 2만 2,749건입니다. 2022년은요. 2022년은 이거보다가 훨씬 더 늘어날 거라고 예상합니다. 왜냐하면요. 점포 철거 지원금이 금액으로 봤을 때 말입니다. 2021년이 235억 800만 원이었거든요. 그런데 2022년은요. 259억 4,900만 원입니다. 259억. 실제로 돈이 늘어났는 걸 보니까 아마 건수도 2022년에 훨씬 더 늘어났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지금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실물경제를 담당하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렵다는 거예요. 지금도 하루가 멀다. 창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폐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 그것도 수십 년씩 자영업을 하시던 분, 소기업을 하시던 분이 문을 닫는 사례가 많다는 것. 이것은 그만큼 우리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죽했으면
폐업 말고 답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이 말이 나온다는 것은 우리 실물 경제가 그 정도로 어렵다는 뜻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핵심이 말입니다. 실물 경제가 좋아야 된다. 그 말씀 드리잖아요. 실물 경제가 좋아야지 소비가 늘어납니다. 소비가 늘어나야지 경제가 선순환이 됩니다. 왜냐고요? 소비가 늘어나면 기업은 더 생산해야 되거든요. 기업이 더 생산하려고 하면 생산 설비를 더 가동하고 인력도 더 뽑아야 됩니다. 예, 이 말은 결국 경제가 선순환된다는 이야기인데 실물 경제가 무너지면 경제가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금 우리의 경제 상황이 딱 그 모양새입니다. 지금 실물 경제가 아직까지 살아날 기미가 안 보여요. 게다가 영업이익률까지 떨어지니까 오히려 말입니다. 실물 경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폐업을 한다고 이야기하니 그것은 결국 전체 상황에서 보면 더 어려워지는 상황이 앞으로도 길어질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요. 윤석열 정부가 규제 빨리 풀 거예요. 빨리 풀어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임금이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까지는 주유수당을 폐지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여기에다가 고물가, 지금 물가가 장난 아니잖아요. 고물가를 잡을 수 있는 것은 결국은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정책 자금을 풀어서 고금리에 대한 것도 지금 해결책을 점점 내놓고 있는데요. 그런 해결책들이 나와야지만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있을 거예요. 그래야지 실물 경제가 점점 좋아질 수 있습니다. 물가를 잡아야 되고요. 금리를 낮춰야 되고요. 이것이 시장의 이야기라는 것 아마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실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 특히 윤석열 정부도 좀 빠르게 실물 경제가 나아지도록 저는 강력하게 좀 밀어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답답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느끼는데 그 이유는 정책이 빨리빨리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물론 이해는 되죠. 정책을 낸다고 해서 이게 법제화를 시켜야 되는데 이거 쉽지 않죠. 문재인 정부에서 모든 것을 법으로 만들어 놨으니까 법제화를 이게 풀어야 되는데 야당이 지금 다수당을 하고 있으면서 안 풀어준단 말입니다. 그래서 더 어렵다 이런 생각 많이 합니다. 저는 그 어느 때보다 여러분 지금 실물 경제를 좋게 하는 것 지금 윤석열 정부가 가장 빨리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해 봅니다.